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나 언론입니다. 그동안 막 계속 유튜브를 올리다가 한동안 제가 좀 잠정적인 충전 기간을 가졌고 대화하는 형태의 뭐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뭔가 강의처럼 얘기해드리는 컨텐츠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거나 때를 쓸 때 사실 이제 어디까지 공감을 해주고 어디서부터 조금 다뤄줘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기 고갈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떼쓰고 어려워할 때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실 아이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고 불안해하고 때를 쓰고 이럴 때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떼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울다가 안아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아이를 달래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경계를 되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도 적용이 되지만 이게 지금 막 청소년 아이를 키울 때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자식이 저런 거 어디까지 받아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의 자기 고갈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학습보다는 아이들의 자기 통제, 의지력,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 조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이론이 얘기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바우마이스터의 학자의 이 자기 고갈 이론은 비판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우마이스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통제하고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해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얘를 너무 많이 고갈시키면 진짜로 의지를 부리고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고갈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그룹을 나눠가지고 초콜릿 쿠키를 여기는 야 절대 먹지 마 이제 이렇게 넌 참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그룹에는 이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근데 특별히 내가 막 자기 통제를 해야 할 상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그룹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굉장히 힘든 실패율이 높은 이제 퍼즐 같은 어려운 과제를 준 거예요. 자, 그때 수행률이 어땠냐라고 봤을 때 초콜릿 쿠키를 먹지 않기 위해서 부득부득 애를 쓰고 자기 통제를 했던 이 그룹에서 수행이 훨씬 낮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해주는 바가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그럼 진짜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건 사실 감정 조절, 자기 조절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들이 울고 떼쓰기 시작했을 때 물론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게끔 이야기해주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막 울고 떼쓰는 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의 100%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진짜로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어. 그러면은 요거 울음을 그치고 나서 이제 진짜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여기까지 에너지가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자기의 감정을 소진하고 통제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 그럼 아이가 그 다음을 해내는 경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끔 좀 도움닫기를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첫 번째, 아이가 울고 때를 쓸 때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기회를 주시는 건 되게 좋아요. 아이한테 네가 되게 힘든 걸 알겠어.
네가 엄마랑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한테 약간은 리미트를 주고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얼만큼 시간을 주거나 기회를 줬을 때 조절할 수 있는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도와줄게 이러면 아이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몫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회를 줘보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하고 마음이 야들야들한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공감하고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갑자기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 이제 이렇게 화를 내면 앞에 기다리고 공감한 거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약간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3번만 더 얘기를 해줄 거야.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엄마 10분 정도 있다가 헤어지고 너는 유치원에 들어가야 해. 너 이제 네가 아무리 싫어도 시작해야 돼, 공부하는 걸.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시간 안에 자기 조절 전략을 어느 정도 써서 잘 되면 그래도 얘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준으로 계속 또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3번째, 너무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딱 부모가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유독 오늘 힘들어해. 아니면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어. 아니면 점점 울음이 막 신경질적으로 변해.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도움닫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네가 조금 진정하고 해볼 수 있겠어?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어가야 돼.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면 네가 할 수 있을까? 이 전제를 깔고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여기서 뭐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엄마 안아줘. 달래줘.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큰 애들은 그냥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날 좀 내버려둬.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가 그 자기를 조금 조절하고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이렇게 달래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를 달래주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조절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 2단계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줘서 아이가 달래진 다음에 이걸 해보게끔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쭈쭈쭈 그랬죠요 이렇게 달래주고서 그냥 끝내버릴 때 이럴 때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아이가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아이가 요청하는 걸 주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안아주고 달래주고 토닥여주는 거. 뭐 기다려주는 거. 근데 이걸 마치고 나서 결국에는 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기 조절 전략을 늘릴 수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고갈 이론에 의하면 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요 다음에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이 남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공감하지만 또 아이를 지지하고 달래줘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따뜻한 사랑이라는 전하에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거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탁탁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단계별로 접근하면서 우리도 아이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그냥 조금 느긋하게 관찰한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이가 스스로 힘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괜히 화내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양육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육아 고민은 참 끝이 없어요. 이게 사실 오늘 나눈 내용도 어릴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이가 내 키보다 커져도 여전히 아이에게 내가 얼만큼 개입해야지 이 아이의 자율성도 지켜주면서 또 이 아이에게 또 따뜻한 존재로서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
사실 근원은 아이를 관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오늘 배운 내용 하나하나 잘 적용하실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렵고 힘든 부분을 박박 긁어드리는 그런 유관한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